얼마 전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카자흐스탄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데 이어서 오늘은 첫 국산 발사체인 누리호의 최종 연소 시험이 이뤄졌습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직접 쏘아 올릴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건데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과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남은 과제들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저희가 리포트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누리호 1단부의 3차 연소 시험이 있었고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오늘 시험의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오늘 대통령께서도 참관하셨습니다만 이 누리호의 1단 연소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네. 예, 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3단으로 돼서 그 1.5톤급 실용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발사체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사실 10여 년간 그 연구 개발을 해온 것이고 이제 그 결실을 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것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이고요. 이게 3단 로켓이니까 지금 1단이 있고 2단, 3단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1단과 2단은 아니 3단과 2단은 이미 연소시험 다 마치고 이 2단의 경우는 이미 발사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단은 가장 큰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300톤급이고 75톤급을 4개를 묶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한 종합 연소 시험을 오늘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아마 그 발사하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아마 구분응선 정도는 넘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자 기술로 개발된 것인 만큼 더 의미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의 개발 일정 그리고 이 활용 계획 같은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그 1단, 2단, 3단이 다 됐으니 그거를 같이 연결을 하게 됩니다. 예. 연결을 해서 그 점검을 좀 해보고요. 그것을 이제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연료를 채우고 실제 그 연소 시험은 하지 않지만 네. 문제가 없는지 연료 채우고 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비행 모델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건 이제 실제 발사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번 해 올해 10월에 아마 발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내년 아마 말이 될 것 같은데 실제 소형 위성을 실어서 우주로 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땅에서 우리 로켓으로 우리 위성을 쏘는 첫 번 발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앞서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22일에는 차세대 중형 위성 발사에도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발사 성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 일단 우리 그 우주 산업을 육성하는 그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항우연이라고 우리 항공우주연구원, 네. 그건 이제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국가에서 이제 출연한 기관인데 거기서 개발한 것을 민간의 기업 기술 이전을 해서 민간에서 그거를 제작을 한 것이고요. 지금은 그 출연연 항우연에서 기술을 다 개발하고 기술 이전을 해줬지만 이것이 이제 1호를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를 발사를 이번 주에 한 것이고 이제 2호, 3호 이렇게 개발을 계속 하게 됩니다. 네. 그거는 다 민간에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주도적으로. 네. 그래서 그 아마 우주 산업 육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표준 플랫폼 바탕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성을 표준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탑재체만 갈아 끼우면 새로운 위성 개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싼 비용으로
짧은 시간 내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굉장히 가볍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성에 비해서 무게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고 이게 뭐 국산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90%가 넘는 그런 국산화율이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앞서서 이제 이 민간이 참여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큰 의미를 좀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민간에서 이런 우주 개발에 대해서 그런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 그 항우연 같은 그런 국가 출연 연구기관이 네. 굉장히 이제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우주연구원인 거죠. 예, 항우연이라고 줄여서 네, 얘기를 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에 기술 이전을 해서 민간이 그걸 받아서 이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산업 육성을 하려면 민간이 알아서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발되는 것들은 다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항우연은 좀 더 고도의 기술을 또 개발하고 그것을 다시 민간에 이전해주고 민간이 알아서 제작해서 발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하려면 이제 기업의 기술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인력도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정부가 맡아서 해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 특별히 또 기술 개발할 때 중요한 거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우주 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해서 그런 기업이 새로운 부품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육성 정책들을 포함해서 오늘 우주개발 전략 보고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선 네. 그러면 좀 어떤 것들이 좀 논의가 되고 어떤 좀 비전들이 제시가 됐을까요? 예,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좀 도전적인 우주 개발을 추진하자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 궤도선이나 또는 달 착륙선까지 우리가 좀 개발을 해서 네. 우주 탐사에 도전을 하자 하는 게 그 중에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통 GPS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예, GPS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GPS는 사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KPS라고 우리가 부르는 한국형 그 위성 항법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자 하는 게 또 그중 오늘 보고한 것 중에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차세대 통신을 위해서 이제 6G라는 게 있죠. 6G는 이제 위성 기술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성 통신 그 시범망도 구축하자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우주 산업 육성하자. 그건 아까도 사실 말씀드린 건데 네. 기술 이전도 많이 하고 또 이 민간이 좀 주관해서 산업 육성하자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기업들이 그 클러스터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주 산업을 좀 키우자는 것이고요. 네. 또 이제 사실 그 한미 미사일 그 협정 그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고체 발사체도 개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고체 발사체 개발을 하면 그걸 쏠 수 있는 발사장도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우주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를 좀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국가 우주위원회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의 그 위원장을 좀 격상을 해서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을 하시는 지금은 과기정통부가 위원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죠. 네. 그래서 좀 격상을 해서 좀 범부처적으로 그 거버넌스를 좀 강화하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중장기 그 우주 정책 비전을 좀 제시를 해서 기업이 좀 예측 가능한 그런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좀 건실한 그런 우주 산업
그 생태계도 구축하자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네. 쭉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어떤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그 GPS, KPS라고 했던 한국형 맞습니다. 위성항법 시스템 예, 이 부분일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국민들이 좀 알기 쉽게 이건 어떤 시스템이고 어떤 방법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GPS는 많은 국민들이 아마 아실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예. 또는 지금 자동차의 내비게이터 이런 것도 다 GPS 정보를 씁니다. 그 네. GPS라는 것은 위치 정보도 주고 또 항법 관련 정보도 주고 또 시각 정보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주는데 GPS는 우리가 미국이 마련해 놓은 시스템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있는 정도의 정밀도나 이런 것을 좀 더 고도화해서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거를 이제 차용해서 쓰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제공이 될지도 모르고 또 유사시에 뭐 예를 들면 전파 교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네. 안정적으로 우리가 그런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우주 탐사에 대한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각 나라에서 우주 탐사 러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우주 탐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예, 이 우주 탐사에 우선 이걸 왜 하냐는 이유 그런 것도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예, 우주 탐사는 그렇겠네요. 사실 이 우주에 대한 연구에도 중요하고 또 미래 기술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주 광물이나 아니면 우주 관광도 이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우주 탐사를 추진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사랑 같이 협력을 해서 달 탐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달 탐사 위성을 보내서 달 궤도를 이제 돌면서 탐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2030년 정도 되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우리가 달 착륙선도 우리 기술의 발사체로 쏘아서 보내려는 그런 계획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30년 정도를 목표로 우리 한국의 그 우주 개발의 미래상을 좀 이미 좀 목표를 하고 좀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30년은 우리가 오늘 발표한 그 우주개발 전략 보고를 대통령님께 드렸습니다만 예, 예. 그걸 착실히 이행하면 아마 우리가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좀 연구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주 산업을 활성화해서 아마 세계적인 그런 우주 기업도 좀 생기기를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예, 예. 좀 도전적인 우주 탐사 프로젝트도 수행을 하면 우리가 사실 뭐 아포피스라고 이 소행성이 이제 지구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건 2029년쯤인데 그것도 탐사할 수 있는 것도 좀 계획을 세워보고 있고요. 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아마 국민들 그 자긍심도 고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부는 기업, 민간이랑 좀 잘 협력을 하고 국민과 함께 그 우리나라 우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까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현안 또 앞으로의 남은 과제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경 장관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